거의 뭐 동마다 하나씩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삼동, 논현동, 삼성동, 청담동 다 있네. 그렇죠. 그래서 청담동에도 하나 착수를 해서 자랑하려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고, 사실 입지적으로만 보면 대로변 바로 뒤고 여기랑 가깝고, 그다음에 청담동이고. 통사옥을 쓰기보다는 한두 개 층 정도 그런 공간을 사무실을 찾는 업종들이 많은데 딱 어울리는 거죠. 여기가 가성비 좋고 교통 좋고 청담동이면서. 청담동이면서. 안녕하세요, 황금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강의를 시작했더니 어제 저녁에 강의를 하고 지금 평일 아침 9시인데요. 아니, 많이 더듬으시네요. 오랜만에 강의했더니 목이 좀 갈라져가지고 유튜브에서 또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11시까지 열강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아직 붓기가 안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저희가 사실 지금 강의도 하고 PM도 하잖아요. 어제 강의를 했는데 이제 강의 정도 짧게 해서 이제 소수를 하는데 수강생분들은 그만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소수로 이제 막 집중적으로 케어하다 보니까. 과외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강의가 예전에 할 때보다는 수요가 많이 줄었어. 아무래도 디벨롭을 하려는 수요가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뭐 임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정권이 그동안 좀 약간 불안정했었고, 근데 강의 수요는 줄었는데 나 건물 짓고 싶은데 좀 도와줘 라는 PM은 좀 많아지고 있죠. 맞아요. 점점 문의가 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PM 계약을 했다기보다는 그 앞단에 상담 건도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강남에도 PM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동마다 하나씩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삼동, 논현동, 삼성동, 청담동 다 있네. 그렇죠. 그래서 청담동에도 저희가 이제 프레임 프로젝트를 하나 착수를 해서 자랑하려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고, 그래서 그분이 사실 의사분인데 왜 또 지금 현 시점에 디벨롭을 하려고 뛰어들었는지, 왜 하필 청담동의 이 지역인지 그 얘기를 한번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번 가면서 얘기해보시죠. 네. 뭐 정확히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 그 강남구청역 저희 몇 번 출구냐? 강남구청역의 이제 동북측이고 여기가 행정구역상 청담동이죠. 그렇죠. 청담동의 꼭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북동 쪽이 약간 그 청담동이고, 북서쪽은 논현동, 밑에는 또 삼성동 뭐 그렇게 돼 있죠. 또 북쪽으로 청담동 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는 대로변입니다. 이게 무슨 도죠? 요게 선릉로죠. 우리 얼마 전에 그 선릉역 임장 컨텐츠가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작은 대도로다 라고 설명을 했던 그 도로입니다. 저기가 선정릉에서 쭉 올라오는 데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주거 지역과 또 일부 사무실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는 지역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청담동은 이제 보통 명품 거리를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담동이라는 것만 보면 약간 도산대로 쪽 위에, 그다음에 한강변 쪽 약간 그런 명품 거리가 있거나 뭐 그런 데를 많이 보시는데, 여기는 지금 강남구청역에서는 북쪽이지만 청담동에서는 약간 아래쪽이에요. 뭐 일부 투자자들은 청담동 같지 않은 청담동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 어쨌든 행정구역상 청담동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비교적 청담동 치고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고. 근데 사실 교통 여건은 사실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청담동이 대부분 비역세권이고 이 블럭은 더블 역세권이죠. 강남구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담동이면서도 일반적인 이제 오피스나 이런 걸 하기에는 교통 여건이랑 이런 게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이 블럭은 가운데 영동고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영동고를 따라서 약간 성곽길처럼 조경의 효과, 조망의 효과도 좀 있고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선정역에서 임장 콘텐츠 때도 찍었지만, 거기도 이제 선정릉이라는 큰 이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변으로 해서 좋은 여건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사실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용해졌는데, 이 건축주분이 사실 그럼 왜 디벨롭을 하느냐 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부예요. 의사 부부인데 작년에 우리 정규반 수업을 들었어. 사실 작년 말에도 그렇게 시장이 막 좋지는 않았거든. 강의 수요도 많이 없었고, 근데 수업을 듣고 저희 이제 실전반 디벨로퍼 양성반을 쭉 들으면서 계속 저희랑 같이 땅을 찾았죠. 상반기 5개월 동안 함께 실전 수업을 들으면서 했고, 사실 이분이 저희 강의를 오시기 전에 또 다른 건물 그 클래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건물 투자에 대한 의지도 확고했고 어느 정도 지식도 갖춘 상태에서 이제 저희를 만나면서 완전히 날개를 다신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분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이미 서울의 아파트를 하나 또 세팅을 해두셨어요. 똘똘한 게 하나가 아니고 아무튼 조금 잘 세팅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주에 대해서는 좀 세팅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이제 건물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오셨고, 그런 게 세팅이 돼 있고 나서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갈 에쿼티, 건물에만 쓸 순수 자금은 사실 강남에 투입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좋다 보니까 조금 욕심을 내셔서 최대한 좋은 거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고, 왜 디벨롭을 하려고 했죠? 일단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아파트 투자, 재개발 투자 이런 것들을 다 해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은 워낙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대표님이 그 에코티를 말씀하셨는데 가랑이를 찢어서 최대한 좋은 걸 사서 차익을 키워야겠다. 그렇죠. 그 목적이 두 번째로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차익을 크게 보는 경우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되도록이면 건물을 뭔가 NPL이든 어떤 우연한 기회에 경제 위기 때 잘 싸게 사와서 그냥 묵혀도 크게 오르지만, 건물의 가치를 내가 직접 컨트롤해서 올린 다음에 임대료까지 끌어올려서 파는 게 수익이 더 극대화된다는 걸 아셨던 거죠. 이게 재개발을 경험해 보셔서 더 체감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 때는 조금 썩은 거를 사야 좀 싸게 사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신축을 하든 리모를 하든 개발을 했을 때 그걸 그래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내가 지금 자금 여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 좋은 지역의 썩은 거를 좀 그래도 가랑이 찢어서 사고, 캐시플로우가 좋으니까 그거를 시간을 두면서 이제 개발을 해서 가치를 극대화해야겠다, 그런 컨셉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 겁니다. 왜 디벨롭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수강생분들이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지. 그냥 건물 사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래된 거, 썩은 거는 당장의 현금 흐름이 거의 안 나오죠. 막 수익률 1, 2%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죠. 그러니까 그걸 사서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맞추면 그만큼 차익이 더 커지는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는 건 알겠어. 근데 공사비가 비싸잖아.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 가격 다 받을 수 있어? 했는데 임대가 안 나가면 어떡해?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 수업을 했을 때 그러면 가격을 투입해야 될 적정선을 또 정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예상 임대료나 또 임대가 잘 맞춰지는 그런 컨셉이나 기획, 그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하고 해야 그런 실패할 확률을 줄여준다. 한번 가면서 얘기해 보시죠. 자, 여기는 선릉로에서 딱 한 면 들어와가지고 딱 2면이고, 다시 이제 우리가 강남구청역으로 올라가는, 지도상 보면 내려가는 건데 이제 경사로가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사실 여기는 이제 4m 도로입니다. 이게 그때 우리 설릉역 그 상업지에서도 그랬는데, 첫 번째 이면이 오히려 4m 도로인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넓어야 상식적인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제 사실 요 그 원장님이 사셨던 필지를 전기수 디양반 때, 디벨로퍼 양성반 때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치. 우리가 썩 이렇게 좋은 점수를 내리지는 않았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도로 때문에. 그치.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도로가 좁은 거는 좀 비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입지적으로만 보면 대로변 바로 뒤고, 여기랑 가깝고, 그 다음에 청담동이고, 가격도 사실 막 나쁘지 않았어요. 가격이 이 블록에서는 지금 엄청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임장 수업도 많이 했었고, 디벨로퍼 양성반 때도 임장 왔었고, 실제로 저희가 황금돼지 프로젝트 세 번째 거 할 때 선정릉에다 했지만, 그때 그 후보 물건을 고를 때 여기서도 많이 봤잖아요. 바로 이 인근이죠. 그 물건도 저희가 너무 하고 싶었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많이 봤던 지역이고, 여기가 또 약간 웨딩이나 한복 업체들이 많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 중에 한복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 이제 임장을 하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난 거야. 길 가다가. 근데 이제 수강생이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여기 근처에서 사옥을 두고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커피 한잔 하고 가요 해가지고 그분 사옥도 같이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PD님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여기 얼마 전에 뭐 촬영하러 왔던 데인데? 이렇게 딱 얘기하실 정도로 그런 웨딩 업종이 굉장히 밀집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좀 쭉 걸어오는 4m 도로인데, 사실 여기도 신축 건물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오는 길에 설명을 안 하고 걸어와서 그렇지, 양쪽에 벌써 두 동이 있었고요. 요 앞에도 한 동이 있어요. 그렇죠. 청담동 부티크 막 화려한 느낌의 디자인 건물은 아니지만 적당히 반듯하게 잘 지어서, 뭐 웨딩업체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뭐 개발회사, 유통회사 그런 곳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그 다음에 이 인근에 저희 또 원장님이 필지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다가구, 그래서 단독주택도 사실 구석구석에 하나씩 아직은 포진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한 20년, 30년 전에 개발했던 이런 오래된 다가구나 근생도 이렇게 다 혼재해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청담동이지만 우리가 명품거리나 막 이런 것만 생각했을 때랑은 조금 다른 일반적인 강남 이면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왜 옛날 건물도 좀 많이 섞여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생각보다는 주택 비율은 조금 낮아요. 일반 노년 역삼동 이면보다는 오래된 다가구 건물에도 약간 용도 변경만 해서 그냥 사무실로 이렇게 쓰는 회사들도 덜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블럭을 선호하는 분들, 그러니까 주소지는 청담동이고 웨딩이나 뷰티 업종, 그 다음에 교통은 좋은 그런 수요들이 통사옥을 쓰기보다는 한두 개 층 정도,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이 크지 않은 거죠. 그런 공간을 사무실을 찾는 업종들이 많은데, 딱 어울리는 거죠. 여기가 가성비 좋고 교통 좋고 청담동이면서. 그리고 여기가 사실 또 오피스 밀집 지역이기도 해요. 맞아요. 강남구청이 실제로 건너편에 있고, 바로 길 건너에 있죠. 강남구청역 인근에 또 서쪽으로 가면 또 오피스들도 많고, 오피스랑 먹자골목이 또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도 게임 회사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블럭 자체는 약간 주거지가 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길만 건너면 오피스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구청역 인근에는 사실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리테일들도 생각보다 상권이 조금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3년
10년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용적률 50%씩 올려줬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 일대가 그래서 또 좋은 게 3종이에요. 이제 이면에는 2종이나 1종이 많은데 3종이어서 용적률을 또 높게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조 거는 받는데 필지는 작은데 3종인데 오세훈 시장이 또 50%를 또 꽁꽁으로 줬어. 또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원장님도 건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한 6군데 정도 건축사를 후보군을 추천을 드려서 처음에 이제 사전 미팅을 다 같이 동행을 해서 비딩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큰 건물 있는 뒤에가 강남구청역이고, 맞아요. 저쪽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요 북쪽으로가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약간 소규모 개발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고, 요 대로변이 여기는 이면인데 여기는 4m가 아니고 한 10m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는 딱 보면 공영주차장이 쭉 있어. 그래서 사실 우리도 여기 주차했는데 이 오피스를 개발을 할 때 근처에 그래도 주차할 만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여건들이 있는 것도 나는 좀 중요하다고 봐. 맞습니다. 뭐 찾아오는 손님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주차하기도 편하고 도로도 꽤 넓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이나 2층에 리테일을 넣으려고 할 때 아까 오피스에 대한 배우수요도 있지만 사실 주거 지역이 있다라는 게 상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는 이분들도 좀 이용을 하거든. 그렇죠. 미용실, 동물병원 뭐 이런 업종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약간 섞여 있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